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실 만한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마지막 순서로는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장 정말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기술주 가운데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고요. 이번 주 M7 기술주들 중에서 4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애플이 AI 사업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AI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애플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18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도 8만 원 선을 간신히 또 지켜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반도체 종목들 흐름도 같이 짚어주실게요. 네, 울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는 더 커지고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건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구글과 협력해서 관련된 AI 칩을 TPU 쪽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악재입니까?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TPU에도 HBM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관련된 또 연결시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악재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또 아마존이나 나머지 회사들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해도 HBM이 동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엔비디아 빠졌다고 같이 이렇게 하락해야 될까요? 좀 말이 안 되는 국면들이 시장에서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제 오늘부터 또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뭐 AMD 이런 식으로 또 쭉 연결되다 보니까 왠지 요즘 시장 분위기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안 나올 것 같아. 다 좋아도 약간 문구 하나 가지고 또 쭉 밀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2주 전과 지금 사이에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HBM 관련된 모든 섹터들의 흐름들이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펀더멘탈에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즉 AI 투자가 이제 정점이고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이렇게 만든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이클과 관련된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확장세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위축되는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흔들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 오늘 지금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바라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악재에 대한 어떤 소화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의 어떤 약세 요인을 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한 2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번 주가 좀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이기도 합니다. FOMC도 일단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도 있죠. 그래서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FOMC 이후이기도 하고요.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일단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을 촉발시켰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과잉 투자 논란이었었거든요. 수익화를 그럼 언제 할 거냐 이런 좀 시장의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우려감을 좀 소화시켜줄 수 있을 만한 해소시켜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 말고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 좀 같이 좀 잔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뭐 구글이 애플이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뭐 구글의 TPU를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은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 당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미 한 달 이미 넘었고요. 그 내용 안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오늘도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면은 밑에서 받아줄 만한 그 수급체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급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많이 밀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잡히고 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하락에서 너무 좀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여전히 펀더멘탈 측면이라던가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실적 부진을 딛고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전공정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익 IPS, 유진테크랑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이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이 그 후공정 관련한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원인 자체는 전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 캐파 자체가 좀 작은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HBM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HBM으로의 어떤 공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 그 캐파 증설 자체가 좀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증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이제 YC가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공장 증설에 따른 추가적인 장비 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니만큼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는 전공정 쪽에서 원익 IPS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온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가장 먼저 올라올지 혹은 또 내가 만약에 물탈 어느 정도 현금이 조금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종목군을 보면 좋을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현금 있으시네요. 없어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게 핵심이 전공법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런 후공정 HBM 쪽을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공정이 왜 아직까지 안 되냐면 지금 메이커들은 오히려 HBM 중심으로 나오는 후공정에 대해서 더 진심입니다. 거기서 돈 벌기 위해서 그쪽을 더 강화시키고 전공정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게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후공정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빠졌다가 변화가 나온 쪽들 보게 되면 낙폭 과대에 따른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일단 먼저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증시 격언에서 많이 빠지면 또 돌아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 크게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만 바뀌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후공정 쪽을 공략해 주셨는데 혹시나 반도체 종목들 지금 물려 있어서 고민이 참 깊다. 오늘 오후장이라도 내가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확장세가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이 구간만큼은 좀 잘 이겨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갈 때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대거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BM 현재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기업들 작년 여름 이후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네.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저희 투는 시간에서 2차 전지주들 지금 바닥 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참 또 오늘 어려운 섹터만 2개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많은 그래서, 분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나마 시장이 위축됐을 때 코스닥에서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 좀 힘을 내야죠. 힘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금 있다가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일단 이번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게 생각보다 폭이 클 수 있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 분위기는 어차피 뭐 무슨 실적을 발표하든 간에 상반기 실적은 바닥, 하반기 개선 거기 일단 베팅이 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적의 개선의 흐름들은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큐의 확대.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양극재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이제 계속 빠졌다가 약간 좀 정체가 돼 있고 중량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의 단계 쪽에서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그를 바라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변화를 계속 또 가이던스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구나라는 쪽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위기 쪽에서 한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움직이는 과정들 생각하게 되면 추가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돌파가 돼야 주가가 바뀝니다. 이게 네. 19만 3천 원대인데요. 이 정도가 안착이 돼서 또 지금 나오는 거래 흐름들 확보가 되기 시작해야 이제 좀 다음 저항대, 그러니까 21만 원대까지 돌아갈 수 있는 변화가 나옵니다.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도 또 힘이 실적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좀 위축된다 그러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들이 살아나는지 꼭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들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대표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코프로 BM 현재 한 18만 8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9만 3천 원 선을 강하게 또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주연 대표님, 어떤 모멘텀이 2차 전지주에 나와야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황이 개선된다. 그리고 좀 판매량이 늘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GM도 그렇고요. 실적 발표 결과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인도량 자체에서 뭐 한 해 목표를 뭐 20만 대로 잡았는데 지금 뭐 상반기에만 3만 뭐 5천 대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인도량을 기록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방 산업이 좀 회복되는 국면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럼 추가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반기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관련한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음극 건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680 배터리가 근데 이제 양극, 전극도 좀 건식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풀 건식으로 해서 4680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이버 트럭에 이제 장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사이버 트럭이 어떤 좀 이 공개가 이제 10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좀 그 성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성능 검증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풀건식으로 4680 배터리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원가율 자체가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요에 대한 어떤 좀 Q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 원가 자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서 이 전기차 캐즘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원가를 줄여서 조금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반기에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도 좀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상용화 자체가 전기차를 조금 더 상용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이슈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Q보다는 P에 좀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를 오늘 공략해보면 좋을지 아니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2차 전지 쪽을 보면 좋을지 먼저 김희수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또 놓치기는 아깝고 근데 지금 따라가서 매매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7, 2차 전지 3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돈이 없네요. 반도체 비중을 더 늘려보자라고 예, 돈이 말씀해 없습니다. 주셨고 예, 예. 그건 그렇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금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좋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 반도체를 여전히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던 기대치랑 좀 현실과의 괴리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사실 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중에선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두 분 다 반도체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아직도 시세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알테오젠 왜 지금 오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김희수 대표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섹터별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알테오젠부터 비만 치료제 종목들, CDMO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 최근 흐름이 좋은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인 섹터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나 그리고 또 셀트리온 중심으로 어떤 또 예전의 대장주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재부각을 받는 과정들 좋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약간 지수는 하락하는데 좀 선방했던 섹터는 오히려 지수가 또 반등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쪽으로 다시 매수가 몰린다. 그러면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선방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더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살짝 좀 그 수익이 나셨으면 비중을 덜었다가 오히려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조건들 한번 체크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상대적인 등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시장이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섹터를 봤었을 때 특히 과거와 다른 게 제약바이오가 그냥 마냥 우리 임상 3상 들어간다 우리 이거 나오게 되면 신약이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그에 맞춰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봤었을 때 기술력 그리고 성과 이 두 가지가 맞춰지는 업체들 계속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알테오젠이 산도스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32만 원 선까지 한번 터치하고 현재는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알테오젠이 거의 이제 머크사에 들어가는 키트루다와 함께 나올 SG 제형에 대해서 그 제형 관련된 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 신경을 썼었는데 이번에 또 산도스라고 하는 스위스 제약사 쪽에서 들어가는 하이루로니다제 이쪽에 대해서 공동 개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권리를 반환하고 오히려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 공시 내용들 보게 되면 비공개, 비공개, 비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제형 변경에 대한 관심이 빅파마 쪽에서 많고 그중에 하나 산도스가 우리도 같이 해요 라고 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쪽으로 또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토픽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 확장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자리는 또 그래서 이제부터 고라고 해서 막 비중 늘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거고 거기서 또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주연 대표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대장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오전장에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고 지금 그래도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딱 한 종목만 본다면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황제주 자리를 또 앞두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둘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만 좀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 부분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CDMO 관련해서 이제 CDMO 시장이 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연말 11월이죠. 11월 달에 생물보안법 통과를 지금 현재 좀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의 요점은 그 중국 기업을 배제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작년에 전체 매출 비중을 좀 봤을 때 CDMO 기업들 중에서 1등이 론자고요. 2등이 우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중국 기업입니다. 3등이 카탈런트인데 이 카탈런트 같은 경우에는 노보홀 홀딩스가 이제 그 위고비 생산을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CDMO 쪽에서는 좀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2등 기업인 우시도 이제 제낀다라고 했을 때도 2등 기업인 이 우시까지도 좀 공백이 생기는 거고 합치면 20% 정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공백을 4등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현재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5공장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캐파 확장이나 외형 확장을 좀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존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2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수주 여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한 3, 4년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미 올해는 상반기만 하더라도 20억 달러가 넘어섰고요. 이제 올해 안에는 40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만들어놨던 박스권 그 100만 원 선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 선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을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이지만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저희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K 증시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우리도 좀 펼쳐봐야 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미수 대표님, 어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더니 오늘 오전장에는 티몬 위메프 관련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만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응 가능하면 해야죠. 예, 한국 증시에서는 뭐래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은 뭐 TMF? 예, 이런 맞아요. 쪽도 주가 관련된 뭐 물류업체들도 주가가 강한데 막상 되게 신기한 거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근데 관련주라고 해서 국내 종목들이 움직인다. 참 특이하네요. 네, 이런 쪽의 분위기고 거기다가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도 아침에 또 셌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회피하려는 심리는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붙긴 붙는데 이게 그러면 오늘 사서 내일까지도 가져가자 이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때 맞게 어떤 장중에 눌림목 들어갔다가 치고 빠지고 하는 이거 예, 되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치빠 전략. 예, 아주 좋은 단어네요. 예, 그런 것들 나오면서 대응하기는 좋은데 내가 여기서 그래서 오히려 뇌동매매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차라리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을 딱 중심 잡고 어디서 다시 한번 사볼까라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면 하시되 아니면 그래도 내일로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정도쯤 또 내일 또 작은 섹터들이 뭐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늘만 살자 전략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빠르게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낙폭 과대 섹터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TMF 관련해서 KCTC가 다시금 지금 20% 넘게 급등 중인데 수익을 줄 때 챙기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 가능한 공략주는 무엇이 있을지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미수 대표님 여쭤볼게요. 아까 낙폭 과대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아까 전에 반도체 쪽에 더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가는 섹터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렇게 실컷 말씀드려놓고 제약바이오에서 골랐네요. 네, 그래도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CMO, CDMO 관련된 쪽들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시장에 조금 오해가 있으면서 잘 못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가 ST팜입니다. 이 회사는 2분기 실적마저도 좀 주춤하다 보니까 약간 실망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는 항상 어떤 수주와 함께 반영되는 쪽이 성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그게 변화가 들어온다. 아마
내년에는 레벨업된 실적들이 이 시즌 26년 가게 되면 실적은 빠르게 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준비하는 기업 쪽으로 또 계속 확인을 해보자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대표님은 제약 바이오넷에서 ST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매수했는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바이오 플랫폼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플랫폼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PL 바이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좀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사실 좀 시간 지나고 보면 지금이 제일 싼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비교해서는 좀 들어오른 그런 감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BL 바이오는 2022년도에 그 산오피 향으로 해가지고 1조 2천억 원 정도의 어떤 기술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마일스톤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600억 정도. 그래서 총 내년까지 4천억 정도 실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중항체 ADC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을 탑픽주로 꼽아주셨네요. ST팜, ABL 바이오 5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5장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